안녕하세요. 오늘 마실 차는 93년도 소타차인데요. 이 차에 대한 다른 정보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차인지 숙차인지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보통 이렇게 오래된 차들을 만나는 경우는 대부분 제 차 선배이신 세레나님을 통해서인데요. 이렇게 덥석 던져주십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소타차가 궁금해요 뭐 이런 내용이었던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날인가 정보를 아는 것들은 정보를 적어서 모르는 것들은 이건 모르겠어요 하고 나 연도만 적어가지고 주셨어요. 이 차가 어떤 정체일지는 마셔봐야 알고, 93년도 차니까 대체 얼마나 된 거죠? 지금 19년이죠. 9년, 99년. 왜 이런 거 계산이 빨리 안 될까요? 26년 정도 된 건가요? 2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함께 저희 아이만 할 때 만들어진 차네요. 이렇게 93년만 써서 주셨습니다. 먹고 죽지는 않겠지만 네, 드셔오시던 참으로 일단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검증이 되어 있지만 이게 숙차인지 생차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 20년 30년 정도 되면 뭐 맛으로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찻잎으로는 확 구분이 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보기에는 숙차 쪽에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마셔봐야 되겠죠. 일단 요거 하나를 넣고 정체를 모르는 93년도 차를 마셔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체를 모르는 차거나 오래된 애들은 대부분 저는 윤차를 2번 하는 편이에요. 한 번은 정말 그대로 세차의 개념으로 씻어준다는 개념이고요. 한 번은 정말로 윤차, 찻잎을 좀 약간 애들이 아주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확 안 풀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서 풀어주는 어떤 개념으로 한 번씩 더 해주곤 합니다. 아! 거름망! 저기요. 저기에 나무 거름망이 있는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네네네. 아, 남은 거름망. 저희 집은 온 식구가 다 함께 아재 개그를 합니다. 당당. 느낌상으로는 생차 같은데 아직 맛을 보지 않았으니 확언할 수 없고요. 맛을 봤더니 대놓고 숙차일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숙차가 오래된 생차인 노차의 맛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온도, 습도, 공기와 부딪히는 것들을 얘네들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온도, 습도, 공기를 주는 셈이죠. 하지만 천천히 익는 것과 빨리 익히는 급성 속속에는 차이가 있겠죠, 확실히. 드시다 보면 맛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지만 오래된 차의 경우 숙차와 생차가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숙차라고 생각했는데 뭐 30년 이상, 40년 이상 된 애들은 뭐 오래 드신 분들은 사실은 뭐 굳이 이거 숙차예요, 생차예요 말 안 해도 대부분 그냥 이거는 색깔이 찬물 색깔이 비슷해도 이건 숙차고 이건 노차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초보들은 아주 상세하게는 사실 잘 모르는 이게 숙차 같은데 숙차 맞아요? 생차 같은데 노차 같은데 노차 맞아요? 의 정도의 개념인 것들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 점이 가끔은 위험하기도 하고 가끔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생차 같아요. 생차 같고 기본적으로 숙차는 찬물색부터 아주 시커멓게 나오는 애들이라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생차도 찬물색이 진해진다는 거죠. 해차의 경우 밝은 연노랑 같은 색이던 것이 뒤로 갈수록 갈색빛이 돌거든요. 그러면 숙차의 탕색과 오래된 노차의 탕색을 탕색만으로 비교하기는 초보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생차 중에도 90년대 초반 이런 오래된 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흑차 중에도 뭐 그렇고 60년대 차, 70년대 차, 80년대 차 이런 애들은 30년 이상 다 된 차들이잖아요. 노차는 아주 귀하기 때문에 생차와 숙차와 잘 만들어진 숙차와 오래된 노차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입에 좀 익혀두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주 다네요. 찬물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잔을 슬쩍 가져와서 백자잔. 사실 이 잔이 저희 집에서는 제일 오래됐어요. 중국 차류를 처음 마시기 시작하면서 중국 찻잔을 하나씩 구입을 하는데 아주 저가부터 있거든요. 사실은 3,000원, 2,000원, 2,000원, 3,000원 막 이 정도 5,000원 미만의 찻잔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좀 더 비싼 것도 있었고 했는데 사용하면서 저는 조심성이 없어서 잘 깨먹고 그러다가 요것도 한 5, 6년 된 잔인데요. 얘는 국내 작가분이 만들었다는데 성함을 제가 기억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냥 기본형의 백자잔이라 저도 아직까지도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 몹시 미스테리한 이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 몰라도 일단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차 같아요. 맛에서 전혀 거슬리거나 불편하거나 혀가 따갑거나 목이 따갑거나 냄새가 찝찝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거슬리는 거 전혀 없이 부드럽고 편하고 단맛이 많이 도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소타차라 다 풀어지지 않았고 아마 점점 탕색이 진해질 거예요.
무한정 마실 수도 있는 차가 아닐까 싶은데 좀 더 진하게 마셔도 되겠지만 편하게 마시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이 차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냥 너무 진하지 않는 정도로 짧게 우려서 마시겠습니다. 아, 네네네네네. 제가 좋아하는 익은 차 향이 어, 딘, 목, 차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슬쩍 올라와요. 일단 맛있네요.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생차는 확실한 것 같고요. 숙차 탕색이라고 여겨지진 않고 맛도 숙차 특유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이 거의 없어요. 숙차도 익을수록 그 숙차 특유의 안 좋은 맛이나 향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생차는 익을수록 생차 특유의 약간 차가 가진 개성이라든지 그 차의 산지나 뭐 제다에서 나오는 개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져요. 사람들 나이 드는 것처럼. 전국에는 좀 엇비슷해지는 느낌이 많거든요. 네, 맛있네요. 히히, 맛있네요. 차 자체에서 단맛과 단향이 나기 때문에 사실 다시기 굳이 필요 없었겠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꺼내두었습니다. 소타차여도 괜찮으니 이 정도의 맛과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차들을 많이 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네,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확실히 믿고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물론 사람을 믿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덜어 있으니까요. 이 자사오는 원래 내부에 거름망이 없는 단공 형태의 자사오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 새로 된 이렇게 구멍 거름망들을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번거로워 하니까 그것들을 끼워서 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세척이 번거로워져서 중간에 빼버렸거든요. 그냥 거름망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간 막히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약간 콕콕 찔러주면 또 괜찮아지니까요. 익숙해지니까 단공인 것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이 책을 쭉 읽어오고 있는데 이제 뭐 뒤에 조금 남았어요. 거의 다 읽었고 주석이 있으니 주석을 제외하면 한 2, 30페이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뒤로 맨 뒤 이야기가 악과 대면하기예요. 객관적인 이해,
나와 타인의 악을 상상하기, 진실을 규명하기,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뭐 이런 것들. 이제 말하자면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국에는 보면 이런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고 왜 그랬는지 일부나마 안다고 해도 그에게 특정한 동기가 작용한 이유를 모른다면 그가 어떻게 그 행동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우리는 그의 생각과 동기를 공유할 수 없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상상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상해보는 일은 매우 다양한 방식을 갖는다. 꼭 그 사람의 모든 감정과 감각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런 경우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이 되는 것에 가깝다. 그러려면 그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고의 흐름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며 그가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려 할 때 수행하는 일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잔인한 범죄나 뭐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악한 행동, 악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보면 그 사람의 프로필이나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할 수도 있겠어. 혹은 정말 원망하고 증오심이 생길 것도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행동을 가진 감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느낀 감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명확하게 같은 감정이 아니라도 비슷한 감정.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알고 있고 공포라는 감정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상이나 뭐 대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악한 행동. 그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행동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라면 그랬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 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벽인 거고 그 장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축조되었는가가 우리의 도덕관념, 가치관,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까지는 상상할 수 있는데 그 동기는 상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까지 행동했는지 그 행동을 한 이유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근데 거기에는 너무너무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례로 여기에 그 사람들은 이전 이야기에도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함인 혹은 다른 자기 욕구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합리화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는 그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요. 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이제 이건 악은 아니에요. 잘못이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우리는 무단횡단을 하잖아요. 신호에 건너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명백히 알고 있어요. 그것에 따르는 위험성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급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저기까지 걸어갈 수가 없네. 여기서 일단 건널까? 아니면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잖아요. 사소한 것들이니까 가능한 거지만 그런 경우에 하는 것처럼 아주 악한 행동에도 그런 합리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보면 그 나치 친위대 장교들 중에 힘러가 사용한 방법이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가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나는 얼마나 끔찍한 일을 목격해야 했는가. 당하는 사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이 아닌 그것을 목격해야 하는 나의 괴로움. 내가 내 어깨를 내 임무가 얼마나 힘든 것이었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청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참혹한 잔인한 악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화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싶다. 이렇게 경악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많은 사소한 것들에서는 그런 합리화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는가? 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내가 이게 악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모든 것이 그렇죠. 내가 이것을 진짜로 원하는지 아니면 사실은 다른 것을 원하는데 이걸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지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를 원하는데도. 악도 마찬가지겠죠. 이래서 저는 그게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굳건하다고 믿었던 내 장벽이 어떤 계기로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찾는다면 그런 나 자신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요. 저에게는. 일상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 자기 이미지 조작을 그대로 활용해 끔찍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다. 끔찍한 행동의 동기를 낱낱이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악의 발생에서 핵심적인 과정, 즉 가해 행위 금지의 극복 과정을 상상할 수는 있다. 악하게 되는 이유에서 중요한 부분, 해로운 행동을 막는 금지의 극복을 상상할 수 있다. 그 장벽을 깨뜨리는, 없애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깨지기 쉬운 자존감도 이와 유사하대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실제로 자기 가치가 타인들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려 하는 보편적 욕구를 갖는다. 그렇지만 정작 어떤 종류의 가치가 그 욕구를 충족시킬지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누군가는 사랑받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며, 또 누군가는 도덕적 인물로서 존경받기를 바란다. 어떤 가치든 우리는 흔히 그에 상반된 믿음을 동시에 갖는다. 때로는 그 가치에서 자신이 완벽하다는 환상이 믿음으로 가능하고, 또 때로는 자신이 철저히 무가치하다는 두려움이 믿음으로 가능하기도 하다. 아무리 냉철한 사람이라도 이러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의 자리에 오르는 것과 개똥 같은 신세로 전락하는 것 사이의 긴장 상태가 유난히 불안정하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극단으로 치달아야 할지도 모른다. 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어째서 다른 사람의 굴욕을 통해 자존감이 강화될까? 이것은 인류의 덜 매력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특징 중 하나다. 그러나 여기에도 나름의 분별이 있다. 불가능한 기준에 자신을 견주기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뒤처지지만 않으면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추락시켰을 때 자신의 현재 상태에 더 만족하게 된다. 마시다 보니까 숙취 같기도 해요. 숙취 특유의 입안을 살짝 조이는 뭐 이런 맛이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도 같아요. 왜지? 왜일까요? 숙차일까요? 생차일까요? 제가 아는 것은 이 아이가 26년 된 아이라는 것 외에는 전혀 모릅니다. 아, 그리고 보이차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얘가 26세 인간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별도 모르고. 출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인간 26에 편견 없이 마주하니 처음엔 괜찮았지만 처음엔 되게 맛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약간 떨떠름한 느낌이 약간 살짝 있는. 그렇군요.
지금 방금 아주 두려운 이야기를 읽었는데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 생각하고 행동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저 잠깐 놀려주려고 얄미워서, 혹은 특히 아이들의 범죄를 저지를 때 그런 게 많죠. 그냥 우리는 유흥비가 필요했을 뿐이다. 혹은 제가 평소에 되게 재수없게 굴었다. 이런 이유들로 범죄, 큰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왕따 문제 같은 것들,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혹은 엄청 잔인하지 않은 정도의 폭력이 잔인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또래들 간에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폭력, 육체적, 정신적. 그럴 때 근데 그 피해자에게 다른 상황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자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죠.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알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학생들에게 학교란 쉽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대부분 그 또래들이 속한 사회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다른 어떤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없다면,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줄 누군가가 없다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 상황을 판단해서 이 경우는 저 아이들이 잘못한 거니까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거나 아파야 될 이유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괴롭죠.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성적이 떨어졌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는 아예 성적이 떨어져서 꾸짖었어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정도의 꾸짖음이었는데 그게 방아쇠가 될 수도 있겠죠. 그 A가 가진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그래서 우린 참 두려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사소하게 그냥 잠깐 잘난 체 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야 로 넘어가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결과가 어떤 게 따라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에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는 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책에서 예로 든 게 그거거든요. 평소에 되게 어쨌든 관계가 안 좋던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죽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한 번쯤 이겨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다 보니 그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벌을 내린다는 문제가 아니고 내 감정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도 엄청 크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 견딜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단순히 나는 분명히 그것을 견딜 수 없으니 조심하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조심해지지 않아요. 쉽게 흥분하고 다혈질에 목청도 크고
말도 많고 오지랖도 넓고요. 아, 그래서 그나마 열심히 생각하니까 그나마 조금 덜하구나 정도지, 열심히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 경우에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막 나처럼 막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도 거기 그런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나? 막 이런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제게는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나 싶었다가도, 아 그렇지 않으면 나는 훨씬 더 악한 동기가 아니라고 해도, 단순한 약간 부정적인 감정에서 출발한 사소한 행동이라고 해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공포. 그래서 막 화를 냈다가도 아차 싶고, 막 이렇게 막 분노했다가도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누구를 막 미워했다가도 아니야 그게 아마 내가 원인이 있었을 거야, 혹은 아니야 저 사람이 나랑 맞지 않아, 막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쉽지 않고, 저에게는 그조차도 쉽지 않고, 그저 계속 노력해 가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두운 면만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밝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제 이미지상 저 겁이 많거든요, 의외로. 이 차를 아주 길게 마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 차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맛이 유지된다면. 근데 의외로 맛도 빨리 빠졌고, 약간 그 숙차 같은 약간의 텁텁함, 입안이 약간 살짝 조이는 그런 느낌들이, 그래 이만하면 됐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게 마지막 우림이고요. 세척할 만큼의 뜨거운 물은 없으니 물을 다시 끓여서 다구들을 정리하도록 해야겠어요. 그래도 그 전에 과자 좀 먹고. 이 책은 오늘로써 차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마지막이 될 듯 합니다.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읽던지, 아니면 신나고 웃기는 이야기를 읽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꾸 또 어두운 쪽으로 파고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책을 고르지? 하고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눈앞에 보이는 책장에 있는 책들은 최소 85% 이상은 읽은 책들이고, 하지만 읽지 않은 책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요. 책과 차를 고르는 즐거움도 꽤 커서, 다양한 책이 늘 어느 정도, 다양한 차가 늘 어느 정도는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은 약간
어떤 재무 상황에 따른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 더. 다과랑 다시코 함께 한다면 더 마셔도 될 것도 같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지금 38, 9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8번, 39번을 함께 하면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인상을 저 스스로도 많이 받고요. 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구나. 성질은 급한데 속도는 빠르지 못하니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 반쯤은 마음을 비우고 일단 재밌으니 그걸로 됐다. 하지만 봐주시는 분들에게는 민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다려주시면 언젠가 저도 매끄럽게 차와 책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지, 차와 책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